자, 순환이대. 준비됐어? 그 206페이지 보면은 사진에 피난민들 학교 모습이네. 요런 거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이런 간이 학교 같은 거 국제시장에 나오거든. 배움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 전쟁 중에도 피난 중에도 배움을 잃지 않았던 모습. 그거 나온 거고. 이렇게 열절해 볼까? 좀 열어야 되니까. 제시된 사진은 전쟁으로 피난지에 와 있는 중에도 배움을 이어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담고 있단다. 이러한 사진 속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보자. 다 쓸데없는 얘기고. 밑에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자 이건 밑줄칠게.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모습까지가 사실 순환이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잖아. 그지?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겪은 고통 일제강점기하고 우리 바리애들이 만든 거. 그지? 그 다음에 6.25 전쟁. 쪽바리. 이 같은 모습은 당시의 여러 문학작품에도 생생히 담겨 있단다.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관한 이해도 훨씬 깊고 넓어질 거야. 자, 진짜 쓸만한 건 그밖에 없다. 그 세 줄. 다음에도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 밑줄 쳐졌잖아.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자, 기계적으로 읽었지. 그 다음 오른쪽 207페이지. 너네 반영론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학교에서? 오케이. 안 배웠으면 됐어. 자, 핵심 개념 미리 볼게. 문학과 현실. 문학은 그 시대와 사회가 지닌 온갖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반영론을 안 배웠다고? 중학생이라서 그런가? 따라서 문화작품 속에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담겨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칠게. 작품에 필요한 요소만 선택하고 압축하여 반영. 그래야지 뭐가 되지? 소설이 되지.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는 소설이 아니야. 그건 기록문이지. 그래서 작품에 필요한 요소만 선택, 압축, 반영. 우리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근현대사에서 근현대사를 누구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딱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배웠으니까. 응? 그지? 원래 소설은,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진짜는 소설이라는 말을 안 쓰지. 단어를 쓰지. 응?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이 더해진다고 돼 있잖아, 밑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재구성이 있죠. 또는 새롭게 창조된 세계도 있고.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창조된 세계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상상력을 더한 거고. 밑에 현실 세계는 사실의 세계로 실제로 일어난 일, 있는 그대로 모습, 추상적 개념으로 전체를 드리기 어렵다. 별로 필요 없고. 문학적 세계도 이것도 시험 낼 건 아니고 중학생들한테. 밑에 사회문화적 배경은 이걸 밑줄칠게. 우리의 삶과 사회에 관한 이해가 훨씬 깊고 넓어짐을 밑줄칠게. 이게 뭐라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우리 삶과 사회에 관한 이해가 훨씬 깊고 넓어진다. 배경지식이지, 배경지식. 밑에는 됐고. 나 오른쪽 순환이 돼, 이제 본격적으로. 하근찬. 성이 하씨야. 근찬.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의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해지에 닿게 있는 거야. 밑줄. 일제강점기의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정확하게 기억해놔. 팔이 아버지고. 근데 기억할 수 있잖아. 왜? 업은 게 아버지잖아. 업힌 게 아들이고. 다리가 멀쩡해서 업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는 업었으니까 두 다리는 멀쩡한 거지. 자, 이 소설에는 전후 상황의 순환. 전후라는 게 뭐니? 전쟁 후지? 순환과 고통에 대한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한쪽 다리, 한쪽 팔.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 실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이야. 상징적인 인물.
이를 통해 민족의 순환사와 부자의 순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자 민족과 부자의 삶을 연결했다는 거지. 전체와 부분의 삶, 개인의 삶을 연결했다. 유기적 흐름이 이어지게 한다는 뜻이야. 민족의 역사적인 비극을 잘 그려내고 있으며 그 비극을 딛고 자 밑줄 비극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적인 삶의 자세가 이 소설의 주제가 돼요.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소설은 진짜 비극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도 많거든. 근데 이거는 의지까지 갔다는 거. 단편 소설이고 우리 교과서 지문 다 있지? 생략된 거 있어? 저 교과서에? 이 소설. 그러니까 전문 다 썼잖아. 이 정도 실릴 수 있으면 단편 소설이야. 단편이 아닌 경우는 교과서에 다 못 실리지 절대로. 아유 그래도 단편이지. 그다음 전후 소설, 전쟁 후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도 배경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직후가 배경이 되니까. 사실적. 왜냐면 돛을 부리고 막 날아다니는 거 없잖아. 그지? 난 향토적이란 말은 어쨌든 배경이 시골이고 의지적, 상징적. 이 상징은 바로 뭐니? 팔이 없는 거. 다리가 없는 거 있지. 그게 의지가 되고. 자, 시대적 배경은 상징적이지. 아픔 있지, 아픔. 이 아픔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잖아. 근데 그걸 어때? 구체화를 시켜줬잖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줬잖아. 그 아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뭐 다 아는 거고, 공간도 그렇고, 구체적이진 않지. 어느 농촌이지, 그냥.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의 혼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소설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지 3일치 관찰자는 원래 없어. 자, 3일치 관찰자 때는 뭐냐면은 아버지 생각, 아들 생각 나오면 안 돼. 얘기해주면 안 돼. 3인치 여기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들이 무슨 하는지 나오면 안 돼. 뭐만 보여줘야 돼? 얘가 하는 말하고 행동만 보여줘야 돼. 끝까지. 그지? 근데 그건 안 되니까 부분만 그게 나온다는 거야. 부분. 이따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부분을 찝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여기 정도, 한 이 정도는 관찰자겠구나. 이 정도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구나. 알아야지. 근데 당연한 쉬운 게 왜냐면은, 아버지 이름 뭐였지? 만도는 슬펐다. 이러면은 3인치 관찰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등장한다면, 나온다면은. 그지? 만도는 기분이 나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전지적 작가로 가는 거야.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때, 그니까 몇 가면 샘플을 밑줄 긋고 넘어갈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힘들지. 그 다음에 밑에 주제 나왔고, 순환 현실과 극복의지 나왔고, 상징적 소재. 하나 또 뭐 있을까? 여기 상징적 소재 또 뭐 있을까? 고등어. 다리, 뭐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네. 너희는 재미없겠지. 두 번째는. 학교에서 좀 자주 그랬어. 그 다음, 과거, 현재 교체하는데, 이 과거가 어떤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나오지? 그지? 압축적 서술과 대화. 인물의 성격 제시 미치시고 별표. 인물의 성격 제시 미치시고 별표. 인물의 성격 제시. 두 개. 뭐? 직접 하고 뭐? 간접. 두 개 있지? 학교에서 했구나, 이거. 그지? 직접 제시는 만도는 나쁘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만도가 야, 니네 착하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욕을 했다. 아, 그러니까 나 만도. 자, 얘가 나쁘단 말은 안 썼지만 지금 뭘 얘기했어? 행동을 얘기했지. 그리고는 이런 이런 거. 왜 그러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샘플로. 그래도 뭐. 자, 뭐만? 행동하고 얘가 한 말만 보여주지? 뭐예요? 개. 근데 개새끼인데 개새끼는 욕이 아니잖아.
아, 그래? 새끼기? 아, 오케이. 이거 새끼기 맞아. 왜? 한자는 어순이 다르거든. 사람도 이상한. 아니야, 사람 새끼라고 해. 오케이.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대놓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말과 행동만 보여주냐 했지? 이게 간접, 이게 뭐니? 직접이 되는 거지. 적지 말고. 이런 18 뭐 이런 하던 거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나중에 그 구분, 이거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간접 제시, 직접 제시란 말을 안 해줘. 그냥 다음 중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지. 이제 대놓고 이건 뭐지? 아니 그냥 제시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야. 그럼 알아서 이거 그거 묻는 거해서 5개 중에 뭐가 다른지 구분해야 된다고. 성격 제시만 뿐만 아니라 뭐니 심리 제시도 직접 간접이 있잖아. 심리 제시, 성격 제시가 다 뭐니 직접과 간접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순환이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했는데 일단은 돌아온다는 말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해. 학교에서 꼭 말해준 것만 시험을 보지는 않잖아. 그러면 100점 다 맞게. 그렇지 않나? 현재 시제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돌아온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야. 그래서 원래 밑에 보면 바빴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 쓸 때는 특징적이긴 해. 그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는 시가 있어. 눈이라는 시가 있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지? 살아있다 했는데 점점 범위가 많아지지? 그게 점층법이라는데 되게 비슷하지 않아?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니네가 이번 시험을 보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4년 동안 과정이 있으니까. 대학 입시까지. 저거 줄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점증법 혹시 모르니까 저거는 나. 뭐 세 글자인데 뭐. 자, 아직 아버지는 아들이 다쳤는지 모르지? 다리가 없는지. 그래서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그냥 돌아오는 게 기뻐서. 그래, 그런지 몰라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하네. 박만두였어. 성이 박씨였어. 이런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갔을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치고 만 것이다. 그 기쁨 또는 기쁨. 그 심리를 뭘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만수의 기쁨을 지금 드러낸 거야. 만두. 만수란 이름이 왜 이렇게 만수가 더 친숙해.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치고 만 행동이 있지. 그게 바로 보니 만두의 기쁨, 심리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만두라고 해. 자,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힘들으니까 어쨌든 힘들게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그는 고갯말에서도 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나 심리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그지?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저것의 연기가 모시모시 피어오르며 삐 기적 소리까지 들려왔기 때문이다. 뭐 음성상징인 건 적을 필요 없지, 알겠지?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 밑줄 칠게. 밑줄 쳐, 이거는.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쳐줬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질문 이렇게 막 길게 나오잖아.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해놔. 알고 있어. 그지? 지금 자기가 도착 시간보다 한참 일찍 나선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가 먼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빴단 말만 보고 앞에 모르는 건 아니다를 놓칠 수 있다고, 시험 볼 때는. 까짓거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그래, 쉬면 뭐하냐. 빨리 가자.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찍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이거 기술인데 이거. 난 못해 이거. 난 아저씨가 되면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못해 아직도. 코 막 이렇게 풀어냈잖아. 그래서 칙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난 못한다고. 그런데 그런 아저씨도 많어. 잘하는 아저씨도 많아. 기술자들. 더러워 죽겠네. 그 다음. 이거 더럽다고 하면 안 돼. 비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근데 휘청휘청도 의태어가 나오고
삐 의성어도 나오고 그래도 꽤 많이 썼어. 여기서 음성상징어를 많이 썼어. 그래도 신경 쓰여. 음성상징어를 많이 썼어. 그렇지. 소리를 지금 흉내는 거 맞잖아. 그거는 의태어지. 근데 음성상징어 중에서 되게 많이 썼지. 삐 몰신 이런 것도. 정말 치사하게 의성어 의태어 구분하게 만들지는 않겠지.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삐 의성어, 핑 의성어, 몰신이라든가 또 뭐 있었지? 아까 어디 있었지? 어디 갔냐? 휘청이라든가 이건 의태어. 그지? 딱 봐도 연기가 오르는데 소리가 나진 않잖아. 몰신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소리가. 무심무심 있어요. 두 번째 줄 있어. 2의 두 번째 줄. 그지? 휘청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태어. 응? 삐? 아, 찍은 그냥 놔두고. 두 번 나와야 돼.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뭐, 룰은 있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리막을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쉽겠지. 대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대고. 작구란 뜻 있지?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제강점기라든가 6.25전쟁 그때 당시에 소설 보면은 그 순우리말이라든가 이제 옛날 말들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거 단어 뜻 묻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돼.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여기 순원에 대해서는 단어 뜻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대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내가 찝어주고는 꼭 기억을 해놔. 대고. 작구.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팔이 한쪽 얹어서 이게 균형을 못 잡고 달리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 뭔지 알지? 만두는 오른쪽 팔만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는 것이다. 자, 왼쪽 팔이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뭐 옷만 이렇게 꽂혀져 있겠지. 팔이 있는 게 아니라.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3대 독자였어, 아들이. 살아서, 엄청 귀하지. 얘 죽으면은 대가 끊기는 거거든. 그 집안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 아빠가 다 살면서 나는 부산이에요. 오빠가 나왔어? 그래. 살아서 돌아와야 할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자, 가로. 어디를 좀 다친 모양, 가로. 자, 일단 부상은 알고는 있어. 병원에 가서 나온다고 하니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겠지, 불구가 되진 않았겠지. 밑에 사투리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건 방언이네. 방언이라고 적고, 무슨 언어? 방언에 무슨 언어를 한다고? 아니야. 방언은 토속적 언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헷갈릴까봐. 방언은 토속적 언어라고. 향토는 시골인데, 토속 쪽은 지역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그런데 이거지, 부산이야. 부산은 토속 쪽이긴 한데 향토 쪽은 아니잖아. 그럼 기분 나쁘지. 도시가 도시인데, 시골이 아니잖아. 그럼 부산에서 부산 사투리 쓰면 그걸 토속 쪽이라고 우리가 향토적이라 말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차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긴 해. 토속적인 게 많이 향토적이긴 해. 근데 그렇다고 이걸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딘지 까먹었었어.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항상, 이것도 동네 쳐놓고,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빼낼 일이 없지, 팔이 없으니까. 볼기짝이나 엉덩이야.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아들이 그랬을 거라는 것이니까. 어쨌든,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사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아들이 좀 엄사스러운가 봐, 진수가.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을 이런 저리를 주워 넘겼다.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가르치고. 아예 걱정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분명히. 국어 시험이라는 게 막 이런 거 소설 시험 문제는 항상 그렇잖아. 내용을 잘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 꼼꼼하게. 기억하는가 아닌가. 뭐 그런 거.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쪽에서는 볼만한 게 됐고 없고, 찬찬샘 핵심 강의에서는, 자, 그건 좀 볼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라든가 단어들 있지? 그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거 뭐 총알 같은 단어, 전사, 통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쟁 직후라든가 전쟁 근처 아니면 어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하긴 근데 요즘도 있긴 해. 군대 가면 있어 총알. 나도 총 쏴봤고. 총을 못 쏴봤지? 난 총 쏴봤는데. 써봤어요. 아 진짜? 진짜 총. 아 진짜 총. 멋있다. 우와. 뭐? 와. 이제 중3이 조롱을 하네. 그 다음. 그래서 전사했다는 통지나 통해서 이제 배경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 짐작할 수 있다는 거. 전쟁 직후 상황. 그 다음에 밑에 심리 변화라고 되지, 맨 밑에. 그거 별표. 심리 변화. 아마 이거 심리의 흐름 따라가는 문제도 거의 100% 낼 거야. 그지? 어떻게 만들지만 문제이지 무조건 내긴 할 거야. 만드는 아이들이 사람들을 반갑기도 하지만, 자, 반갑기도 또 뭉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반가운 것밖에 없었지. 근데 뒤에 갈수록 뭐가 나와? 자, 불안한 마음. 이 페이지에는 반가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형성된다는 거지. 오케이. 넘겨보자.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산모통에 들어왔으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그러니까 아빠 지금 뛰고 있지 마. 그지? 만두는 들길을 장걸음쳐 가다가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닌자야? 닌자 무슨. 그지? 개천 뚝에 이르렀어야 걸음을 멈췄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이거 살짝 복선 느낌도 있어요. 이 외나무 다리를 직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누가 묻진 않을 거고. 한여름 장마철에는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 하겐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지금은 장마철은 아니고 무릎이 잠길 듯 정도. 가을이 깊어지면서 또 물은 밑바닥에 환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아져갔다. 자, 가을 동을 칠게. 그래서 여름이 가을 배경이 아니라 가을이 배경인 거지. 가을. 별표 쳐놔 그랬어. 포인트가 되는 거 좀 기억해놔 그랬어. 가을. 물은 왜 맑아지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소리, 기생충이? 갑자기 찝찝해지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입뿌리가 시려온다. 잠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이가 시린 거 아니지? 그지? 그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만큼 물이 차다는 거지,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한다. 알지? 이거 온도 관련된 건 촉각이고. 시리다는 건 촉각에 해당돼, 촉각. 참고로 알고 있어. 시린 건 촉각이야. 만두는 물 기슬개. 정확한 발음이었어. 문 기슬개. 이렇게 읽어야 돼. 기슬개.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헤쳤다. 고이춤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거는 시험에 나진 않을 거야. 사물이니까 그냥. 사물 같은 단어는 잘 안 물어보지. 오줌을 찍 갈기는 것이었다. 자, 밑에 만두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격식을 차지 않는.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불글불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이 이르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얘네들 왜 모이는 거야? 제법 엄지손가락만한 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헤쳐놓고 쫙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굳이 뭐 이거 소탈한 성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이거 피라미 잡아서 먹는 거 소탈하다 이거지 뭐. 비싼 안주가 아니고. 그거 나는 자연에다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안 먹어. 머리까지는 안 먹어. 그래서 멸치 같은 거 안 좋아해. 튀김도 안 먹어. 머리가 있는 건 안 먹어. 와.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핑핑 풀어 던지고 그는 매나무 다리를 조심히 뒤었다. 감기 걸렸나 보지 뭐.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어찌랬다. 그는 이 내나무를 폭 조심한다. 네모칠게. 복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네. 외나무 다리가 계속 나오잖아. 그지? 외나무 다리를 폭 조심한다. 그리고 밑에 뭐가 나와? 언젠가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회상의 매개체라는 거지.
아, 내가 이걸 보고 과거를 떠올렸어. 그래서 매개체 연결한다는 거잖아. 매개체. 잘것 같아요. 아, 잘 것 같아? 이거만. 안 먹으면 어떻게 내가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 먹을 거 사주세요. 아니. 안마기 한번 두드리면 다 깬다니까? 자, 이제 과거 한번 보자.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발목 하늘을 약간 접쳤을 뿐. 이건 접질렀을 뿐도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겠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런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늘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네? 노이씨 말짱 뭐 젖었다던가 말짱은 또 그럼 쳐. 이 단어는 기억해. 속속들이 모두야.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고는 해서가 아니었다. 자, 창피한 이유가 이제 나왔지? 정확히 기억해.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늘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이때는 물이 깊으니까 자기 팔이 하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지. 장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지. 옷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물이 선뜩해서, 자, 선뜩도 또, 이건 되겠다.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든 사타구니께를 한 손으로 꽉 뭉쳐지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이 흐라는 웃음 있지. 이 흐라는 웃음이 절대로, 그지? 즐거운 웃음은 아니지. 그잖아. 즐거운 웃음이야, 흐가? 과연 정말 즐거운 웃음일까? 그잖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근데 웃음이라는 게 즐거운 웃음도 있지만 그 웃음에는 어때? 그냥 자주적 웃음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냉수적 웃음도 있고, 그지? 씁쓸한 거지.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들창코구나. 들창코. 들창코가 이제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있는 곳.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느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서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었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리고 나는 단골집인 것이다. 자, 주막은 동네 쳐놓고 이것도 사실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왜? 지금은 주막이 민속촌에 냈으니까. 민속촌엔 주막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도 팔고, 그지?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여관 같은 곳이지. 아, 쌍꺼풀 겁나 진하게 생겼어. 깜짝 놀랐네. 그냥, 그리고 오른쪽, 그 교과서 날개에서 그거 있지? 웃음으로 넘겨버리면서 그가 낙천적이고 긍정적 성격을 지칠게. 오른쪽 교과서 날개. 날개. 윙. 낙천적이고 긍정적 성격. 그나마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니까. 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잘 들어. 얘는 웃음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 어구풀이 두 번째 보면은 전쟁의 비극성이 담겨 있다는 걸 미치칠 거야. 어구풀이 두 번째 거. 그지? 왜냐면 어쨌든 파란의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난 거지. 자, 그 다음 221페이지에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하는 예사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다. 이 주막집 주인이지. 술방 문턱을 넘어서 만두가 서방님 들어가신 다음에 여편네는 아, 문둥아 어서 오느라. 자, 문둥이라는 말 나왔네. 근데 이걸 좀 해석이 좀 나는 좀 웃긴다. 반가운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 그냥 농담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둥병이 뭔지 알지? 지금은 거의 없지. 문둥병은 이제 살이 썩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 코가 떨어져 나가. 살찌면 손가락이 빠지고 뭐, 경우 있지. 발도 빠지고 막 그런 거. 그게 전염병 같은 거여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나병 환자촌이라 해서 이제 그 문둥병 환자 모여서 이제 사는 섬이 있어. 소록도인가?
걔네들만 격리시켜요. 격리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끔찍한 병인데 지금은 그런 병이 없지. 없지 거의. 근데 이게 그쪽 지방에서 있었나 봐. 그치? 소록도가 경상도 쪽에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소록도, 그래서 그 소록도, 그래서 이제 그저 이제 문디, 문디, 하긴 그런 거지. 그 사투리죠. 이 문디 자식, 이거지 이름 맛있는 거지. 자, 어쨌든 속이 만드는 여간 어쩐 일이 있어도 이 옆편의 궁둥이 옆에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서 위로받는다 뜻이지. 속이 절로 쑥 내려간다는 건. 주방 앞을 지나치면서 만드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생각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있고 방에서 웃음소리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리기로 했다. 자, 지금 7번이 문단이 현재로 돌아온 거지. 딱 과거에서는 6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과거에서는 6만 있는 거야. 기억해놔. 이 솔직 과거에서는 6만 있다고 6. 그 문단마다 번호가 있잖아. 6만 과거 이상이지. 그 다음 또 여기서 나머지 볼게. 오케이. 다시 때문에 넘기기. 넘기. 겁나 길다. 어? 이거하고 주장하는 글. 니네 주장하는 글도 시험법이잖아. 아 진짜? 주장하는 글쓰기. 3시간 동안 주장하는 글쓰기 하면 못할 거야. 모두를 위한 디자인 말고 주장하는 글쓰기부터 할게. 2개 다 하면 끝나잖아. 자, 다음 8번 212페이지. 신장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드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놓았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거장 쪽 가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 잠깐 새는 거지. 왜 새는지 알지? 뭐 사러? 고등어 사러. 자, 고등어에서 상징 또 넘치고 네모 치자. 고등어네, 네모.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져가야 할 거 아닌가 싶어서 했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제일 좋은 거 고르고 싶은 거지, 아들이 오니까.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손이라는 거는 새는 그 단위야, 단위.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그니까 이번에 되게 많네, 또 음성상지가 많이 쓰이네. 근데 니네 구분할 수 있지, 그런 거는? 달랑달랑 음성상지인 거 모르겠어? 그럼.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답겠다. 그 간지러운 걸 긁지를 못하는 거지. 어깨 죽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참 그지 슬픈 거야, 이것도. 간지러운데 못 긁어. 왜? 한쪽 산에서 고등어, 한쪽 손밖에 없는데 한쪽 손 고등어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여기서 잠깐. 성탄제. 배운 적 있니? 아니, 성탄제는 씨?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산수열매 나오거든? 위에다 적어. 고등어하고 화살표 연결하면 돼. 성탄제에서 산수열매. 이 시에 보면은 아버지가 눈속을 헤치고 따오신 산수열매가 얘기가 나와. 아들이 아픈데, 열매. 어디 있었죠? 성탄제. 거기서 지금도 그 반가운 것이 내리는데 눈도 나오고. 그 눈은 세상의 매개체로 나오고. 저 산수열매가 아버지의 사랑 얘기라서 좀 신경 쓰이네. 자, 9.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두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봤다. 2시 20분이었다. 벌써 2시 20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보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어 했다. 2시 20분이 아니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단 말인가? 겨웠단, 겨웠단, 똥냄새게 겨웠단. 이것도 단어 뜻 기억해. 지나거나 기울어서 늦었다는 뜻으로. 점심때가 지나고 기울어 늦었나? 그지? 그 아들이 올 시간이 늦은 거지. 말도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지? 시계는 가짜였어. 페이크.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시인겨? 맞은편 앉은 양복지한테 물어봤다. 10시 40분이요. 야, 그런겨. 만두는 고개를 굽시를 가지고는 눈에는 연방 검뻑거렸다. 10시 40분. 아직 12시도 안 되는 거야.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1시간이나 너무 남았구나. 그는 안심이 됐는데 숨을 내쉬었다. 권련 또 넘치고. 자, 이 권련은 지금 쓰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뭐야?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야. 권련은. 응? 뭐 그게 뭐 야 2시 이거 아니야. 2시 20분이 이 정도가 그림이 모양이 이럴 거 아니야. 아 조금 아 이 정도? 이렇게? 2시 20분. 이게 2시 20분. 11시 몇 분? 실제는 10시 40분이었어? 어디, 나 아까 11시. 10시. 그러면 10시니까 10시 40분. 반대네. 이거지, 이거. 거울처럼 본 거잖아. 거울. 딱 전에 10시 40분이 이런 모양이고 2시 10분이 이런 모양이니까. 근데 이건 시험 나올 것도 아니잖아. 이거 시험에 될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 밑에.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두는 곧잘 생각나니, 자, 봐. 정거장 대합실이 또다시 과거의 상을 매개쳐야 된 거야. 여기 있으면 뭔가 생각이 난대. 아까 첫 번째 과거의 상 매개체가 뭐였어? 외남다리. 두 번째는 뭐? 정거장 대합실. 왜?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에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소름이 돋은 거지.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있게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니 됐다. 팔뚝 떨어져 나가는 거 본 거, 그지? 본 거 얘기하지? 어우, 씨, 끔찍할 것 같아. 그걸 내 팔이 떨어져 나가서 있는 걸 보면은. 응? 어디? 쫙, 그렇지, 그것도 태우잖아. 쫙, 슉. 이런 것들 막 다 어떻게 하잖아. 그 다음에, 아, 추워? 버텨. 왜냐면은 다들 막 졸려 죽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오케이. 다음, 볼 거 있는지 볼까? 그 오른쪽에 찬찬쌤 핵심 강의 보면은 몇 개 좀 신경 쓰는 게 있긴 있네. 뭐 고등어가 아들에 대한 만두 예정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밑에 하나 더 밑줄 이거 밑줄게. 고등어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 만두의 신체적 결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밑줄게. 찬찬쌤 핵심 강의. 그러니까 이거를 못 끌게 하는 게 고등어를 들고 있으니까. 한 손밖에 없으니까. 소재의 의미 역할에서 끝에 고등어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 만두의 신체적 결함을 부각하는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지. 왜냐? 지금 손에 고등어 없었으면 간지러면 긁으면 돼, 손으로, 한쪽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으니까 못 긁는 게 나오는 거잖아.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 맨 밑에 소설의 언어적 특징. 사투리와 비속한 언어를 많이 사용 미치시고, 밑에 소설의 언어적 특징. 사투리와 비속 언어를 많이 사용했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만두에 소박하고 가시 없는 속담 미치시고, 역할이야. 사투리나 비속어. 가식이 없는 거지, 비속어. 난 가식이 있어서 비속어를 안 써. 욕 같은 거. 안 좋은 말들. 이런 견해 자제분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토속적 분위기 미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토속적 분위기를 조심해야 될 게, 비속어가 토속적 분위기가 아닌 거야. 사투리를 가지고 토속적 분위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자, 사실감과 생동감을 적어. 사투리와 비스코넌의 역할. 사실감과 생동감. 살아있네. 그런 느낌. 진짜 같은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왠지 이게 나는 드라마를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는 몰입이 안 돼. 욕을 안 해. 우리 현실에서는 상황을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욕을 안 해. 그건 사실적이지 않은 거야. 보이스 봐봐요. 보이스에 욕 겁나 많이 나와요. 사람 죽이는 거 나와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김유신 장군하고 계백 장군이 나오거든? 되게 옛날 영화 같은. 근데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 아니잖아. 근데 그 영화에서는 진짜 김유신 장군이 경상도 사투리 써요. 계백은 전라도 사투리 쓰고. 그게 진짜지, 원래. 경상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이랑. 원래 그게 뭐냐면은 그거 사투리가 쓰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사실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감을 줘. 제일 중요한 건 사실감이야, 사실. 사투리라든가 비속어 쓰는 거야. 김예신이 실화 사람이죠. 주머니를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214페이지. 계속 썼던 거예요? 사투리는 원래 옛날에 쓴 거지. 지금 잘 안 쓰고. 지금도 동서랑 사람들 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안 쓰던데. 그럼 여기 사시니까 쓰는 거예요. 자, 214페이지. 다음.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금 이거는 뭔지 알지? 과거야, 다시. 이거 과거와 현재 구분 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100명 남짓한 사람들 모여있는 건 과거야. 그 중에는 만도도 속해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이게 그거잖아. 강제징용. 그 요즘도 문제 개선한 거.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옆에 뜻이 나왔지만 뭐니?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 밑에 어그풀이 밑에쳐.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순박하고 선량함. 잘 몰라. 그러니까 타라면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갔으니. 징용에 끌려 나가는 것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 1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인들이 지네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위험한데 이런 데 다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시키고 게다가 돈도 많이 안 주고 거의 안 주고 그치?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도 시키고 타지에서 죽게 만들고 그게 일본 애들이고 그런 기업이 그때 그 기업이 지금도 일본 기업이 남아있어서 그 기업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디 기업인지 잘 모르지. 검색해봐. 미쓰비시가 대표적이지. 기업 이름이야. 일본 기업 이름. 아니. 쌤 말이 너무 빨라서 뭐. 영상 보면 알아. 다음.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군도? 그지? 영화 있잖아. 섬 이름이 되잖아. 도가 섬 도자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 남양군도라 해서 섬들이 부르는 말. 진짜네. 미크로네시아 전. 더러면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왜? 만도는 북해고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갈까 보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들창고도 담배를 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르칠게. 위에 조그만 글씨로 돼 있지? 체념적이고 담담한 모습. 어차피 거기가 거기라 이것이니까. 좋은데?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하지만 마음이 안 좋은 거는 덜 좋은 거는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면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왜 돌아선지 알지? 여기서 아내한테 잘 쓰라고 하면 사망권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보일까봐. 플랫폼으로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 울고 있고 만두는 코어리가 찡했다. 밑에 관용 표현돼 있지? 근데 관용 표현이라는 게 뭐 귀가 얇다든가 그제 손이 크다든가 이런 말들 있지. 그런 걸 관용 표현이라고. 그래도 속담은 싹 다 관용 표현이야. 알아도 관용 표현은 이제 성수를 알고 있어요.
코오리가 찡했다. 이것도 뭐라고? 관용 표현이라고. 관용 표현 중에 하나야. 오히려 사도상어도 관용 표현 중에 하나야. 관용 표현은 그렇게 폭이 넓어.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의인법 돼 있지? 그지? 덜커덩하고 기차가 꽥꽥 소리 지르니까 의인법이야. 덜커덩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정말 속이 덜 좋았다. 눈앞에 뿌옇게 흐려진 것을 어쩌지 못했다. 눈물이 나는 거. 그러나 정거장이 깜박히 멀어져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확 날아지자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았다. 이런 게 다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잖아. 진짜 심리를 그대로 얘기하잖아. 밑에 단순하고 낙천적. 사실은 위에 친연적이고 담담한 모습보다는 이게 더 맞아. 단순하고 낙천적. 그지?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냐 설마. 어째 사람 사는 곳이겠지라는 생각이 있지. 이게 더 맞아. 단순하고 낙천적.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그 전에는 멀리까지 가지도 않았지.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꽥꽥 겨워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배멀미. 만두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더러는 하루에 2개씩 주는 뭉칫밥을 남기게 됐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끝을 뚝딱해도 시원찮았다.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는 명리에 들어서 사흘째 되는 날 황혼때였다. 제가끔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만두도 호박덩이만 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가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자 밑에 묘사란 말 독립시켜 묘사. 이 뒤에도 아마 잘 나올 거야. 묘사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묘사가 뭐니? 생김새를 설명하는 게 묘사야. 그게 사람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외양묘사.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생김새를 설명하면 그게 배경묘사. 배경묘사가 있는 거고 사람 외모를 설명하는 외양묘사가 있고 묘사가 나오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물에 녹은 새처럼 벌겋게 충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고 뭐뭐처럼 비유적 표현.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푹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해질 무렵에 해가 진짜 커 보이는 거지. 바다에서 막 볼 때 있지. 햇덩어리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그 섬이네 섬.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바다에서의 일몰을 보는 거는 쉬운 경험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거. 삶의 고통. 자, 역설동을 짓기. 별표. 자, 역설이 나왔어. 어떤 개념이 역설이라고? 모순. 역설은 단말로 모순이라고. 모순. 어떤 부분이 역설인 거야?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뒤에 뭐가 쓰였어? 황홀하게 쓰였으니까. 그게 역설한 거지. 두 개가 서로 어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왜? 무시무시하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개념인데 황홀하는 플러스, 긍정적 개념이잖아. 그걸 동시에 표현했지? 그걸 뭐라고? 역설이라고 해. 찬란한 슬픔,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지? 그런 것들이죠. 어떤 부분? 무시무시하다는 말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 그 태양은 원래 봐봐. 일몰은 그냥 우리가 진용지만 아니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 황홀하기만 해야 돼. 그지? 당연하지. 황홀할걸? 일몰은? 난 황홀하던데. 황홀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건 역설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섭다는 말을 왜 쓰냐 이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무섭단 말을 안 쓰지. 아닌지도 모르게 약간 그런 말이 되게 많이 쓰는. 아 그래? 문학적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표현이잖아.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 뿐이야. 이거 잘못된 건 아니고 원래 그렇다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의도가 그랬다는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써서 고통을 강조하게 썼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 만두는 어깨마루를 벌쩍 들어올리면서 희야 고함을 질러했다. 그러나 섬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만 쉬긴 한 모기 때 그런 오바지 그는 잠자리만 하고 모기. 그래. 자 그다음 넘길까? 그래 잠깐 미안. 215페이지에 심리변화 또 나오지? 볼까 한번? 12에서는
정거장에서 진용을 떠나는 만두의 상황과 심리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음력에 불안해가 초조하게 일어난 자, 다시 한번 체념적이고 담담한 모습을 비치고, 그리고 뭐에? 이별을 눈물이 나서 어쩌지 못하지만 비치고, 그 다음 맨 끝에 유쾌함까지 느끼는 거 비치고. 그렇게 이어지지? 그래서 16번 답이 뭔지 체크하면 되는 거지. 어떤 거? 몇 번? 16번 답? 3번이 맞겠지? 왜 처음 시대 담담하거나 체념적이라 했는데 담담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유쾌해진다는 말을 대놓고 썼고. 그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니까. 얘 맞아. 그 말이 맞아. 적응력 갑이지, 얘가 지금 여기서. 멘탈 좋아. 강해. 저 국어 책에다가 적응력 갑이라고 필기해놨다가 국어쌤이 그거 보고 너무 필기를 이렇게 하는지 먹었어요.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철 좋겠구만. 14번. 아우, 더워, 씨.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목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잠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자, 고역은 또 냄새고 뜻.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뎌낼 것 같지 않아. 하루 지나면 상하고 하는 거지.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해세였다. 그러나 만두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설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날이 저물가면서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 때만 아니면 기냥저냥 베개 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쓰겠다. 어쨌든 얘도 다 적응했는데 뭐는 적응 못한 거야? 모기만 적응 못한 거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어내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 밑에 일은 그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지만 그런 의미겠지.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결국 비행장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더 벅찬 일이 닥쳤다. 자,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이른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산허리에 굴을 파 들어가는 거지. 자, 이번에 굴 파는 작업까지 왔어요. 비행장 작업 끝났는데 굴 파는 작업.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니까 엄청나게 큰 굴을 파야 되네.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이용되고 있지, 지금 얘네들이. 폭격에 숨어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를 숨겨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를 숨겨? 응. 사람이 어떻게 숨겨? 굴 안- 비행기만한 굴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나왔잖아.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라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게 읽어봐야 된다는 게 배웠지만 어쨌든 다른 게 있잖아, 기억이.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다이너마이트 나왔네, 이제. 에이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굴 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는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글쎄 이건 알아본 얘기인지.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편하다는 얘기지. 노동하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게 더 낫지. 나도 군대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런 상황 경험이 있어. 엎드려 있는 거. 뭐가 웃겨? 소리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응? 에이, 신발을 왜 받고 싶어 했어? 자, 그래서 덜어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됐다. 야, 공습이면은 위에서 폭격 내리치고 이제 습격하는데 그게 기다려진다. 편하니까. 때로는 공습 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공습 경보 없으니까. 원래 잘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쳐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수에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공습이 없이 그냥 오기도 하네. 그럴 때는 정말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경우도 그런 경우였다. 만두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당황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나가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새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긴지 알지?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게 길게 생겨갖고 입에 심지 있고 여기다 불 붙이는 거.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야 한다. 만두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우연히 우연이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네. 사실 순서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내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름칙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료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긁적긁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려서 성냥을 툭 그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미 픽 하고 꺼져버렸다. 되게 구체적이지? 성냥 알맹이 4개째에서 겨우 심지에 불이 댕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멀른 모름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뎌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줄을 휘려 갈기는 것이었다. 만두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을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두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갔다. 이게 비행기가 갑자기 다시가 사람이 놀래니까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다가 공습하니까 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피해서 들어간 거지. 밖에 아니라 밖으로 계속 나가야지. 근데 공습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공습에만 생각까지 다이나마이트 생각 못하고 공습 하다가 여기서 팡 이렇게 한 거지. 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그 순간 본능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에 일단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눈앞에 비행기에 놀래서 뒤로 이제 갔다가 쾅. 구란이 미어진 듯 하면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졌다. 만두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그게 다 한 거지. 이 군도라는 영화가 그 송중기 나오고 하는 거 그거지? 난 그거 안 봤는데. 군도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 그렇구나. 그럼 군함도구나. 드라마 아니지. 근데 군함도가 어쨌든 군도 비슷한 거잖아. 군도가 부산에 그거 다음 거 아니야? 아니. 반도 두 번째 거는 반도. 다들 기억력이 조금씩 이제 약간 맞아. 강동은 나오는 거. 그 복선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갈게. 217페이지에 평소와 다른 상황들 밑줄. 그게 중요하지. 평소와 다른 상황들. 217페이지에 사건의 복선 얘기 나와. 그래서 평소와 다른 상황들. 그게 복선이 된다고. 배고파요, 쌤. 어? 사건의 복선. 선생님 조금 쉬운 거 같아요. 아니야. 좀 이따 볼게. 자, 그래서 조용. 19번. 그래서 암시가 아닌 거 찾는 거 패치하고 19번 문제. 복선은 중요한 거니까 19번 답 체크하면 돼. 기억해놔 이거 내용 복선 다. 3번만 빼고 다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껐다 킨 거야 지금. 넘겨. 드디어 진수가 등장하는 장면이네. 좀 있으면. 만두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피가 안 통하니까 굳어졌겠지.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비유적 표현 썼고 만두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지 알자 그만 의학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나마 정신을 잃은 게 다행이지.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축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아무 표지 없이 갑자기 현재로 돌아오지? 조심하고. 꽤 기차 소리였다. 자, 기차 소리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이제 현재로 들어왔어.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두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자, 울렁거렸다는 가르치고 거기에 기대감 설렘. 아직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거 나왔을 땐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러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땡땡땡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의인법 많이 쓰네 기차한테.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 기차를 얘기하는 거야. 기관차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두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두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렸다. 아들 찾아고.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차입으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나가는 상인분이 있었으나 만두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진 않았다.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뭐니 설마라는 얘기 있었잖아. 그냥 피하고 그 아들은 아닐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계속. 아 설마 아니야. 아들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 만두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 않았다. 아들은 아닐 거야 생각.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리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 이지로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울 수는 없을 건데 만두는 자꾸 가슴을 가르치고 위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해서는 기대감과 설렘인데 이제 가슴이 떨렸다는 뭐니 불안으로 바뀌는 거지 심리가 여기서도. 가슴이 울렁거렸다와 가슴이 떨렸다 이게 바뀐 거. 잘 집중해서 봐둬야 돼 거기.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앞이 아니라 뭐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두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로 돌아봤다. 그 순간 만두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이제 놀라움. 불안함 다음에 놀라움이지 놀라움. 설렘 기대에서 불안함 다음에 놀라움으로.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두는 눈앞에 놀아진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오리가 또도 안 내. 코오리가 찡해지면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그지? 그 오른쪽에 천천히 핵심 강의에서 좀 볼 것만 찝어 죽겠다. 나중에 진짜로 내만 읽고 다른 나머지 안 봐도 돼. 자, 객관적 묘사라는 거 밑줄 칠게. 껐는데? 안 꺼졌네. 별표 5개 쳐, 객관적 묘사. 제목 다 있잖아. 볼수. 마이크 꺼놓고. 잘했어, 얘 잠깬 것 같아, 이거 보고. 이제 안 좋아? 자, 잘 들어. 객관적 묘사 중요하다. 감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묘사를 비추죠. 근데 옆에다가 잘 들어. 상황의 비극성을 한층 더 강하게. 납득되기 쉽지 않아. 그잖아? 팔 보고서 의학하고 소리질렀다고 근데 만두가 단순하고 그런 성격인데 자기 팔 보고 아무리 단순하고 그래도 팔 떨어져 갖고 그 정도 단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 야, 팔 떨어진다, 으악! 하니까, 야, 넌 그제 단순하지 않구나. 그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 잘 들어. 그런 얘기해. 사람이 살인범이야. 연살인범인데, 애가 표정이 사람을 죽일 때 표정이 담담한 거야. 그냥 무표정으로. 진짜 사이코패스는 이러다가 놓지 않아요. 그게 더 어때? 무섭다는 거지. 그게 오히려 더 어때? 무서운 충격과 어떤 무서운 느낌을 주는 거야. 지금 분명히 비극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담담하게 묘사한다고. 이게 비극성을 어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담담하게. 사람 죽이는데 담담하잖아. 그게 오히려 어때? 공포나 이런 거 더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비극적 상황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묘사한다고. 그 다음 밑에
심리변은 아까 얘기했지? 자, 기대감 똥냄치고, 그 다음에 충격과 놀라움 똥냄치고. 중간에 불안 하나 빼줬는데 좀 불안함 있어요? 19번, 23번. 남 몇 번 그랬어? 23번에? 5번 해야겠지, 아무래도. 기대감, 불안감, 절망감까지. 그 다음 밑에 역순행적 구상 방법. 그지? 회상. 역순행적. 역순행적 당연히 해야지. 역순행적 구상. 아우 이거 낑낑거 너무 싫어. 아, 이러고 치면 좋은 게 어디 있어? 자, 그 다음에 딱히 볼 건 없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질문. 이 글은 간결체인가 만연체인가? 글이 안 나오는데. 아니, 여기 그 글. 만연체예요. 연결하지 않아요. 만연체가 뭐예요? 그냥 간결하지 않으니까 만연체. 자, 기준을 잡아줄게. 간결체는 한 문장이 한 줄 또는 두 줄까지만 돼 있는 거를 간결체라고 해요. 만연체는 한 문장이 세 줄 이상 넘어가는 문장들이 많을 때 그걸 만연체라고 해요. 이거는 뭐야? 대충 봐도 대충 봐. 대부분이 간결체야. 예를 들어서 19번 시작, 19번이지, 19문단. 꽤 기차 소리였다. 그지? 문장 하나. 멀리 산무특이 돌아오는가 보다. 두 번째 문장. 만드는 자리 톡톡 집어들었다. 그지? 한 문장이 지금 두 줄 이상 안 넘어가지. 세 줄까지 안 넘어가지. 그지? 주로 뭐가? 문장이 짧은데. 문장이 좀 짧잖아. 꽤 기차 소리였다. 한 줄밖에 안 되잖아, 한 문장이. 한 문장 꽤 기차 소리가 들렸고 멀리 산무 돌아오는가 보다 보는데 뭐 어쩌서 쭉 이어져서 세 줄 이상까지 가는 문장 있지? 그걸 긴 문장이라는데 그 긴 문장이 주어되지 않고 이건 뭐니? 짧은 문장이 주가 되지. 그래서 무슨 체야 이거는? 간결체야. 전반적으로 간결체가 되는 거지. 이 글 만약 이 소설은 간결체냐 만연체를 묻는다면 이건 간결체야. 짧은 문장이 주가 돼. 나중에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잘 봐봐. 대부분이 짧은 문장이야. 한두 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 알겠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쓰는 거야. 3년 내내, 뭐,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넘겨. 에라 이노마. 사실 이거는 에라 이노마가 아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 원망이 사실은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뭐니? 그지? 세상에 대한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니? 그 약간 그런 거 있지.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안타깝고 내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도 있어. 만두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말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동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분노인데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야.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되지.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만두의 뒷창고가 크게 벌렁거리다가 훌쩍 물크로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 어느 결에 눈물이 깨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두는 진수의 잘못이긴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져와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가는 만두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되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긴 하지. 근데 아버지도 뭐해서? 속상해서 그런 거야. 있는데 왜 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 한눈에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을 보는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이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사람 걸으면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를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얄밉게 깨물어 보게 됐다. 울음을 참는 거고.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 아, 니네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니?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 본 거 아니었어? 이러고 있었으니까. 앞서간 만두는 주먹집 앞에 이르자 이로써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어디서 돌아봤대? 주먹집에서 돌아봤네.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이거 아니야, 또 아니야. 아까는 만두였어. 아, 만두였어.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에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은 나무 덩치를 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의심연스럽다는 똥냄치고 이건 뜻 기억해놔. 쓸쓸하고 수산하고 쓸쓸하다. 되게 막 쓸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를 의심연스럽다고 해. 날씨가 그럴 때 있잖아. 햇빛 없고 막 흐리고 막 그럴 때. 의심연스러운 분위기. 많이 쓰는 말이야. 만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술이 생각나겠지. 그지? 기역자 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이를 잡고 있던 옆에 내가 킥하고 웃으며 후다닥 웃어 보일 셈이었다. 그러나 만두는 웃질 않았다. 당연히 웃지 않지. 얘는 손님 왔으니 웃고 있는 거고, 이 여자는. 방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서방님이 들어왔습니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자, 이건 별표 밑줄 쳐놓자. 다시 한 번 더. 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는 난 처음일 것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 옆편내는 뭣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오늘은 서방이 아닌가 배? 하고 낄낄 웃었으나 만두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이었다. 기역자 판 앞에 가서 쭈그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뭐가 있어? 막걸리 달라는 거지? 하여튼 어제라도 바쁜가 배? 빨리 곱빼기를 한 살 달라니까 그만. 오늘 왈카노. 왈카노. 자, 옆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교과서 날개에서 이거 시험에 낼 수도 있는 거. 만두가 진수에게 모질게 말한 까닭이 있지. 이건 별표 쳐놔. 교과서 날개. 자, 잘 들어 밑에.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 밑에 쓰면 돼.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의 역사적 표현. 모순된 표현이지, 그러니까. 모순된 표현. 응? 그때 그거지? 자. 선생님 여기 빨개 찍었어요. 아, 긁어서 그래. 그때 고친 게 이거였지? 반어는 뭐라고 했지? 반대되는 거. 아들을 사랑해. 아들에게 화를 내. 그럼 뭐가 돼? 반어. 이러면 역설이 돼. 이러면 역설이 돼. 뭐 때리면서 사랑해 이건 역설이겠지.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지. 그럼 역설이겠지. 모순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화를 내는데 마음은 사랑한다 해서 이건 뭐니? 반어. 그 다음 충격이 됐지. 그 하나하고 쉽게 221페이지에 인물 간의 갈등 상황 및 인물의 심리 나왔는데, 자, 만두와 진수의 불편한 심정이, 자, 둘 간의 갈등이 미치게. 일단 갈등은 갈등으로 봤다고 됐어, 여기. 그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갈등으로 보이니까. 모질게 대화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그래. 근데 맨 밑에. 아들마저도 희생물로 만든 시대와 역사에 대한 분노 미치고,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 거야. 아들에게 모지게 대하지만 그게 아들마저도 희생물로 만든 시대와 역사에 대한 분노 미치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보이는 건 이건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언니 안타까움과 연민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옆편네가 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간다. 잘 찍었다. 선생님 꿀꿀꿀 의성어는 어때요? 의성어지. 소리 나올 거 아니야 이건.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도로 옆편네 앞으로 불쑥 내민다. 그렇게 거들빼기로 똥냄치고.
이것도 단어 외워야 될 거. 내가 표시해준 건 꼭 기억해, 나중에. 석잔에 치우고서 개트림을 했다. 옆편내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그지? 밑에 놨지, 이것도 관용지 표현이야. 그거 적어라, 관용지 표현. 혀를 내둘렀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관용적이요? 응, 관용지 표현. 관용이에요? 응. 관용이었잖아, 아까도. 자,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원래 술 마실 때 빈속에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 네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지, 알려준 거야. 눈두덩이에 확확 달아오르고 귓뿌리가 발갛게 익어갔다. 깡소주가 이제 안 좋아 죽는 거지. 술기가 얼른 얼근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이유가 딱 나왔네. 술의 역할. 그지? 그러니까 거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위안을 위해, 위안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술이었던 거고. 약간 도피성도 있고 술 마시고 취해서 이제 좀 있고 싶은 거. 술기가 얼근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다 와가고 있었다. 진수야! 버럭 소리 질렀다. 이리 와,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듣고도 없이 어기저기가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터 앉으니까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소 한다. 여기 저 심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언지를 아무렇게 넘친다. 마 아무 데서 무라. 저 국상으로 말아주소. 진짜 구에서 연기하는 것 같아. 닥쳐. 닥쳐. 욕하는 거 아니야. 구에선 연기하면 욕하는 거잖아. 네? 구에선 연기하는 것 되잖아. 그렇구나. 야, 그럼 내가 경상도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한 거지. 야, 야가 그거야. 야, 대답이야. 곱빼기로 잘 좀 참 지름지도 치성이. 참기름이요. 사투리 났어. 야, 예, 그거지? 그다음에 되게 입하네. 옆편내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로 집어든다. 자, 국수가 또 아들에 대해서 나왔지. 아들 끼리 챙겨주는 거니까 두 개네. 고등어랑 국수. 진수가 국수를 훌 그려놓고 있을 때 옆편내는 만두의 깃전을 얼굴에 갖다 댄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였을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만두는 아직도 이제 아들이긴 한데 다른 날 같았으면 와 우리 아들이라고 막 자랑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지. 진수가 국물을 쭉 들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물래 한다. 아니 한 그릇 더 묻지 와. 그만 물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쫙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 일어났다. 왜? 너가 이렇게 그냥 그럼 니 해라. 니 해라. 고마해라. 그만 물랍니다. 아 원래 그만 물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 이거 올려야지. 그만 물랍니다. 오른쪽에 거기 보충자료 별표 5개. 보충자료 문학의 방언을 쓰는 이유 있지? 누가 있는 줄 알았어. 방언을 사놓은 효가 자 해학적 기능을 밑줄 치는데 중요한 거는 옆에 밑줄은 치긴 치는데 오른쪽에 X를 쳐놔. 왜냐면 여기서는 해학적 기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해학적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사실감 있게 형상하는 밑줄 치고 이거는 맞아. 동그라미야. 뭐지? 누구 사람 소리가 들은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 정감 있고 친근한 표현도 밑줄 치고 이것도 맞아. 괜찮아. 여기도 문제될 거 없어. 그 다음에 밑에 정서적 감흥 느낌이지. 느낌 감정. 그치 감정 전달 효과를 더욱 잘. 이거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향토적 분위기 시골적인 느낌을 주긴 준다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향토적은 아니야. 그 다음에 성격을 특색 있는 성격을 형성화. 이것도 잘못된 건데 사투리 쓰면 성격을 아닐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잘못된 거긴 해 이거는. 근데 이런 역할을 한대. 뒤에다가 X 쳐놔요? 아 예뻐. 이거 아니 그냥 놔두긴. 자, 그 다음 오른쪽 223페이지에 국수 얘기하는 거 맞고 술에 대해서는 밑줄 만두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도구 밑줄 칠게. 술과 국수의 역할 중에서 술은 만두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도구 밑줄 치고. 근데 궁금한 게 왜 힘든 일 있을 때 술 마셔요?
술을 취하면 정신 나가거든. 그 다음 밑에, 어쨌든 정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안 좋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친한테 전화를 하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만도의 사랑의 표현 밑에치고. 어디요? 만도의 사랑의 표현, 국수. 괜찮아. 그 다음에 밑에 주막의 역할 보는데, 이거 밑에치게 마음이 풀리는 공간 밑에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밑에치게 그랬어. 주막질 편녀가 그런 분위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지? 여기. 아, 알겠어. 됐어? 마음이 풀리는 거. 밑에 정리해줬지, 핵심 포인트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잖아. 말하면 또 풀리는 거거든. 자, 이제 224페이지. 얼마 안 남았다. 2페이지 남았어.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자, 주막에서 술 한잔하면서 아버지 기분이 좀 풀린 거고, 그지? 만두한테 애정 표현도 했고 어쨌든 국수 먹으라고. 아까와 같이 만두가 앞장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아까 기분이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마음이 달라졌지. 지팡이를 아까는 속상하게만 했고,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갔다라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화가 대고 달랑달랑 춤을 춘다. 흔들리고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두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슉슉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그지? 이래서 술 마신 거지. 그러니까 진수야, 네 웃자다 그래랬노. 방금 자연스럽지. 네 웃자다 그래랬노. 웃자다 그래랬노.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야, 넌 부산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전쟁하다 이래 안 내심고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 심도. 수류탄 쪼가리에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갈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띠도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거지. 헛소리야.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어째 살기 뭐 어째 살아. 목숨만 붙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근데 이거 될 거 아니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제가 더 잘했겠어요.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서 왜 못 살아? 남 보기에. 알았으면 사투리 안 할게. 차라리 아버지 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요. 해주세요. 안 하는 게 해주세요. 알았어. 다리가 없어놓은. 다리가 없어 너니 첫째 걸어다니기 불편해서 똑 죽겠심도. 야야 안 그렇다. 걸어다니기 하면 뭐하노. 손에 지대로 놀려 이리 띠때려야 되지. 그럴까 얘.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 댕기면 할 일은 나 댕기면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변한 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봤다. 만두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줬다. 처음에 만두가 약간 낙천적이고 그런 성격으로 제시됐었잖아 처음에. 네. 여기 위한 장치지 딱 보면은. 그지? 여기서도 이게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도 납득이 되는 거잖아. 진수도 단순한 것 같은데. 그지? 아들이잖아. 그 아빠 아들이겠지. 자 다음. 전자전.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두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아니, 먹는 대로 다 나오네, 그냥. 네. 술 많이 먹었잖아. 싸야지. 자, 만두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려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어야지 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고동을 이리 주이소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 고동을 들고 있었다. 볼 일을 다 본 만두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동화를 다시 받아든다. 지금 여기서 그 주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지 아까. 집에서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기 할 일은 내가 하고. 그지? 그러니까 서로 뭐니?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살자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심리변화 났지?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심리변화는. 네 번째 심리변화. 만두는 주막을 나서며
정거장의 주먹이 없다는 반대로 아들을 앞세우고 있어. 아들을 앞세운다는 것은 한쪽 다리 잃은 아들의 모습을 똑바로 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을 뒤로 세운 거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는 앞에 세운 거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거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지. 이것도 하나의 의지. 이겨내겠다는 의지. 그래서 밑에 봐, 밑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직시한 거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풀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묻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그래서 삶에 대한 만두의 긍정적 태도를 볼 수 있고 위로를 하니까. 그리고 고등어 때 끝에 밑줄. 고등어는 만두와 진수가 서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소재. 아들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야? 또 계기를 만들어주지. 그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이제 고등어를 들게 되는 거잖아. 팔이 멀쩡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개천 2개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자, 드디어 외나무 다리 네모. 근데 이게 외나무 다리가 이중적인 거야. 시련과 고난이면서, 그지?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에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데인지 알겠어요, 바닥이.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늘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아닌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깐 생각하지. 어떻게 할까? 그지? 진수야, 그만두자 없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된 거 아이가? 가자, 어서 받아라. 고등어 묶음은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두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벼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두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이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됐기다. 부자간에 확 내미치고 그래서.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쭉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키, 찍 감으면서 찍이란 말이 또 나왔네? 그지? 근데 누가 봐도 절대로 의성은 아니지? 눈 감을 때 소리가 나진 않으니까. 옷이 찢었어? 아니, 눈 감는 소리. 하면서 윙크할 때 소리 나니? 가끔 날 때 있어요. 왜 건조하면. 어피는데 윙크를 해요? 눈이 아픈 윙크는 아니지. 눈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자, 이거 불편한 느낌, 이거지, 이거. 불편한 느낌. 그런 거지.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키 않았다. 만두는 굵은 목줄기. 야, 아버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몸이 그지? 엄청 좋을 거야. 목도 이렇게 굵고. 만두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만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두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자,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분명히 이건 그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 사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개인과 갈등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니? 개인과 사회, 그지? 사회와의 갈등이지. 전쟁이 일으킨 사회.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이거 지금 근데 잘 들어. 이 기어 있는 거 다 작은 따옴표야. 조심해. 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속마음이야 다. 아버지도 참 더럽게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이거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쳐맞을 그렇지. 맞아. 그 말이 맞아. 처맞을 수 있어. 그래서 만두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약간 술기가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고 쳤다. 자, 마지막 이거 별표 5개. 순환이들 시험 보면서 요 끝에 이거 안 물어보는 케이스를 별로 못 봤거든.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자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했지. 요거는 뭐 무조건 기억이 되는 거고. 밑에 볼까? 용머리자 그래서 상징성. 이 글은 만두가 진수를 얻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광경에 의인화된 자 밑에 의인화된 용머리자 치고. 자, 밑에 네 번째 줄 시점을 자연으로 이동 위치치고. 난
상황을 객관하면서 이 결말의 여운. 객관한다는 게 진짜로 뭐 지켜보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지켜보는 거지. 이게 객관하지. 무슨 생각이나 느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거기 나왔잖아. 객관하면서 결말의 여운. 용머리제 의미만 괜찮습니다. 난 이거 괜찮다. 자, 근데 용머리제는 또 봐봐. 또 이것도 있어. 진수가 넘어야 고개. 실험과 고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얘가 내려다보고 있잖아. 가만히. 그치? 뭔가 대립적인 시선은 아니지. 오히려 어때? 뭔가 따뜻하게 바라보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래서 밑에 화합과 협동을 통해 전진할 우리 앞에 솟은 희망으로서의 의미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희망으로서의 의미. 용머리제는. 이제 두 사람이 이걸 넘을 거니까. 여기 넘을 거니까. 못 넘진 않을 거야. 분명히 넘을 거니까. 그래서 희망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 뒤에 끝났어요. 그거? 소설 끝이에요. 응. 자, 그리고 교과서 날개에서 좀 볼 게 있는가 볼까? 뭘 알고 싶은데?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자. 그런 거고. 나 밑에 제목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겠지.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 이대가 겪은 순환 미치시고, 서술형도 대비하고. 어디 제목에 담긴 의미라고 조그만 글씨로 있지? 맨 밑에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순환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 자,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뭐니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거지 지금. 뭐요? 한번 뭐? 첫 번째 줄 밑에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 이대가 겪은 순환. 그게 순환 이대. 그래서 순환이래요. 어. 아, 몰랐었어? 어. 그러니까 이대에 걸친 순환. 아버지 아들 때에 거친 순환. 쉬. 아버지와 아들 때에 거친 순환은 순환 이대 한 거야. 순환은 이대에 걸쳐서 받았다고. 작가가 단순하고 주인공들도 단순하고 됐나? 오케이. 됐지?